요즘 한국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팠다가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습니다. 이런 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신호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길입니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0대 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꽉 조이는 느낌이었고, 순간 이건 병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팠다가 또 괜찮아지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어서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술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2번이나 시술을 받게 됐고, 지금도 가끔씩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점점 위험해지는 병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이라고 하면 심하게 아픈 것을 떠올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가장 흔한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통증보다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지고 무언가 얹혀있는 듯한 느낌. 이 증상이 위험한 이유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조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쉬면 괜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줄 알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슴 중앙이 아니라 왼쪽 가슴, 어깨, 팔 등으로 애매하게 퍼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통이나 담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국 병원에서 혈관이 막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번이나 시술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몸은 이미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더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과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병원을 늦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면 위험은 더 빨라집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외식,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 안에는 서서히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걸 흔히 혈관이 막힌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되어도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볍게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답답함이나 숨참 같은 신호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될 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픈 경우, 심장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자주 나타나거나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혈관이 막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더 늦었더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조금 아픈데도 병원 가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애매하면 가셔야 합니다. 심장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절대 버티면 안 되는 순간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버티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점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던 증상이 이제는 며칠에 한 번 혹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전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거리인데 이제는 걷다가 멈춰야 한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만 나타났던 증상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도 느껴진다. 2단계까지 왔다면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강도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항상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늦게 찾게 됩니다. 저 역시 아팠다가 괜찮아지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 사이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막혀 있었고 시술을 2번이나 받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갑자기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이건 지켜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버티지 마십시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한 번이라도 답답했던 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잠깐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참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이 정도로 병원 가도 되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이미 늦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건강한 되셨다면 노후길 구독과 구독, 좋아요. 좋아요로 건강한 사랑합니다. 노후길과 사랑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